항상 그런 분노라든지 하고 싶은 말들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작가가 되고 나서 그것을 창작으로 풀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해방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원수더라도 생리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다고. 본인들의 생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주려는 본능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많이 느껴왔어요, 살면서. 저는 여성 작가로서 어떤 밖에서 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나의 생각과 분노를 표현하는 데 더 몰입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동아시아 여성들의 공통적인 정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계속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냥 거울을 볼 때나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감정이 항상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저에 대한 불만과 그 비판을 항상 하는 사람을 제 마음 안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한 2년 넘게 한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연습을 했어요. 2년 넘게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놀랐던 점은 제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제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왜 웃는지도 모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게 일기 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길게 안 쓰더라도 나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을 때 기분이 언짢았어 라고 쓰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결국 잘 알아나가게 된다면 자기 이해를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날까지 나한테 욕먹고 비판받고 비난받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인간적으로 좀 내가 불쌍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너무 슬픈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좀 친절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사람은 정말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상처를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리고 사실상 경계를 짓고 싶었으면서도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 타인이 그 경계를 넘어오도록 허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게 항상 후회가 좀 됐어요. 후회가 됐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람들마다 그 경계가 범위가 다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경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 비록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나의 핵심적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나를 금전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하는 핵심적인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내 가족이잖아, 이 사람은 가장 오래된 친구잖아 라는 식으로 나를 훼손하고 침해하는 방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경계가 있지만
정말로 내가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화가 많이 나고 늘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지만 정작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노라든지 하고 싶은 말들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작가가 되고 나서 그것을 창작으로 풀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해방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참고 또 참는 스타일인데 제가 제 목소리를 찾아갔던 과정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뭐 사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참는 것을 요구받는다면 그것을 끊고 탈출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거절을 시작했을 때 제 목소리가 좀 밖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일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는 약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비정하고 잔인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 같은 데 가면 음식점이라든지 이제 문 앞에 노키즈 존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애기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애기 때는 시끄러운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용납해주지 않는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 엄마들이라든지 아이들조차도 그런 사회적으로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어린 여자애들 그리고 노인들을 대하는,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 사회의 태도를 봤을 때 너무나 나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장애인들이 시위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이 사람들이 지겹다 그리고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하는 걸 볼 때면 우리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그리고 화가 나죠. 화가 많이 나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조금 더 약한 사람의 입장, 조금 더 불리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시선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저는 좀 소설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예전 남성 작가들이 썼던 작품 같은 경우에서 여성이 굉장히 대상화가 돼서 그려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물건처럼. 그런 작품들을 지금 와서 다시 봤을 때 재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이고, 사회가 조금씩 진보할수록 소수자의 경계도 넓어지면서 글 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는 양귀자 작가님 소설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편들도 다 좋고, 그리고 희망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은희경 작가님 소설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또 대학교 올라가서는 그때는 한강 작가님이 신인 작가셨어요, 거의. 그래서 한강 작가님이 쓰셨던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고, 모든 작품이 다 좋아요,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중국에서 번역이 많이 됐으면 하는 작가님은 또 배수아 작가님, 또 지금 중국에서 많이 번역돼서 읽히고 있는 김혜란 작가님에게서도 영향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디디의 우산이라는 황정은 작가님의 소설집이 있는데, 황정은 작가님 소설은 다 좋지만 그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런 책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사실 한국 작가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밝은 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허구죠.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허구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적인 경험들이 다 녹아 있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인터넷도 없고 TV도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채널이. 그래서 별로 재밌는 게 없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애들처럼 막 밖에서 뛰어노는 애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트럭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와서 빌려주는 트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트럭에서 책을 읽으면서 놀이로서 문학을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정치를 하면 집안이 한 번에 망하고 예술을 하면 천천히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 됐는데 막상 취직을 하려니 계속 이쪽에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직업을 구할 수도 없으니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는 방식으로 이제 좀 타협을 했어요. 20대 한 중후반쯤 됐는데 창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때는 더 이상 현실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근데 제가 사실 뭔가를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딱 하나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거를 좀 놓을 수가 없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는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원수더라도 생리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다고. 본인들의 생존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도와주려는 본능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많이 느껴왔어요, 살면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없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이 저는 길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남성들이 연대하기가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형님, 아우님 하면서 술 마시고 이제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반면에 여성들의 연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예를 들어서 사위나 장인이 관계를 맺는 거랑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관계를 맺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쪽이 여성 쪽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사실상 사회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성들이 가진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의 연대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나갔을 때 그것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제가 나왔던 대학교에 있는 어떤 여성주의 교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학교를 얘기하자면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다 비슷하게 있지만 80년대는 남자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일도 너무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해서 얼마 없는 여자들이 모여서 그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개인으로 고립이 돼 있는 거랑 몇 명이서 뭉쳐서 같이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에 대해서 되게 의심이 생기고
자기가 너무나 약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이면 갑자기 서로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서로에게 어떤 용기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그 용기가 다음 사람으로 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방식으로 번져나간다고 생각해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